자, 이런 가운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요. 중앙일보 보도군요. 한번 보시죠.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런 겁니다. 2019년 11월 27일에서 12월 18일 사이에 북한으로 건너간 그 800만 달러 가운데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300만 달러가 가죠. 이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을 위한 방북 비용 아니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한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거예요. 임직원 수십 명을 밀반출에 동원을 했고 그 달러를 뭐 책 같은 데 이렇게 끼워 넣고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아유 디테일합니다. 즉석 카레 포장지에 은닉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카레 그 봉지가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서 그 안에다가 달러를 넣고 밀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직원들의 비행기 타고 중국 선양공항에 도착을 하면 선양공항 화장실에 쌍방울 그룹의 당시 박모 부회장이 딱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달러들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뭐 송명철한테 이렇게 해서 300만 달러를 전한 거 아니냐. 송평론가님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예. 그러니까 박모 부회장과 화장실에서 받았다는 사람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돈이 갔는데 그때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4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그 김정일 정상회담 대가로 그때는 돈이 어떻게 갔냐면은 국정은 비밀 계좌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죠.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 돈을 북한에 보냈는데 지금 검거지기가 들어오면은 크게 이 세 가지 이 돈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하나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예,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예. 그리고 스마트팜 500만 달러. 또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300만 달러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25억인데 이것은 지금 김성태 씨가 검찰에서 대북 송금은 다 진술을 하지만은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검거지기가 들어오면 이런 것도 다 밝혀질 것이고 하나는 지금 비자금 조성이 한 590억 원 정도의 비자금이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예. 그것이 전 관계 로비로 뿌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전관계 로비까지. 예, 그래서 이 검거지기가 예. 돌아오면은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보셨다시피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불법인 것을 다 아니까 예. 저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런 과정도 지금 검거지기 그 전 매제라고 하는데 김모 본부장이 들어오면은 다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2019년 11월 27일에서 12월 18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북한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작점이 2019년 11월 27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27일이 글쎄요,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2019년 11월 27일부터 해갖고 300만 달러가 이제 방북 비용으로 12월 18일까지 넘어가는데 11월 27일 그 같은 날에 이 경기도가 만든 공문입니다.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게 북한에 보내는 공문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평화부지사 이화연 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같죠? 11월 27일을 스타트로 해서 300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같은 날 11월 27일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경기도에 공문이 만들어졌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좀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의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결국 2019년도 11월경에 3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그 돈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다 라는 일단 의심 속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중이라는 부분은 전제를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일단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공문의 어떤 그 작성된 일시와 돈이 넘어간 시기가 비슷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황 증거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 이 혐의가 바로 입증된다라고 보기는 아직 부족해 보이고, 다만 뭐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금고지기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바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대적 증인 또는 적대적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될 것이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넘어가면 재판부 입장에선 이 증인들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 상대방, 다른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신빙성을 가려듣거나 또는 선별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진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를 넘어서는 스모킹건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한번 봐주시죠. 2018년 10월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한테 대북 사업 좀 해보실까요?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 검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다. 2019년 1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김책공대 북한 광물자원 자료를 전달해 줍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그리고 2019년 1월, 4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북한에 500만 달러가 전달되죠. 그리고 2019년 5월에 쌍방울이 북한 광물 개발 등 우선 사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 비용 있지 않습니까? 300만 달러가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넘어갔다. 검찰은 이것이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조정원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황적으로 뭐 너무 그럴듯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달러 송금했다. 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거 별로 사업성 없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진짜 원했던 건 아마 그 광물 개발권, 광물 자원권 개발일 텐데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여러 국제사회에서 일해보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은 일해봤는데 특히 광물 개발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거래 가격이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얻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로비와 그에 대한 자금이 들어갔다는 게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왜 이것을 접근하게 했을까? 이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은 도대체 뭘 기대했을까? 저는 광물 개발권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게 유착함으로써 앞으로 얻을 게 정말 많겠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기업이 바보가 아닌데 500만 불, 300만 불 왜 그냥 저렇게 007 작전을 방불하게 해서 돈을 보냈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이런 예상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매우 현금화되고 있을 상황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 정황 증거를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게 지금 무슨 시도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한 트위터 글을 한번 보시죠. 성남시는 이 보도블록 교체 시에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쌍방울일의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어쨌든 경기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돈을 800만 달러, 뭐 지난주 한 동아일보는 800만 달러가 아니라 뭐 1000만 달러까지도 북한에 넘어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종 경기도의 수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은 대표는 쌍방울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전혀 지금 모른다, 무관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바로 밑에 있는 평화부지사가 여러 가지 지금 쌍방울과 경기도 간의 연결 고리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보도블록 하나 교체하는 것도 나의 결제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선긋기를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관성이 없죠. 예. 일관성이 매우 없고요.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공무원들의 관리를 타이트하게 아주 하나하나씩 관리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자신의 이것이 잘 되고 안 됐을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크게 좌지우지됐고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모르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전임을 했다 하는 걸 과연 믿을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제가 주말에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이걸 좀 길게 설명해 봤더니 예. 피식 웃더라고요. 그게 설명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정도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식을 너무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마트팜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하영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과 6개 항목을 합의를 해요. 그 중에 황해도에 그 스마트폰 사업비 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ICT 기술을 접목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해주겠다고 경기도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하니 북한 쪽에서 김성태에게 당신의 대신 내라 약속을 했는데 네네. 이래서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 부지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하나 가는데도 시장 결제 없이 못 하는데 처음에는 500만 달러를 경기도가 주기로 했어요. 예, 경기도가 맞아요. 주기로 한 500만 달러를 그러면 저 지사 결제 없이 부지사가 가서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의회에서 반대가 되면서 결국 경기도가 못 그것을 내게 된 집행을 거죠. 하지 못하니까 못하게 된 북한 쪽에서는 약속을 네. 받았으니까는 네, 네. 김성태가 그때만 해도 그 경기도와 같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김성태에게 대신 내라고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내줬고 통화해서 이하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줬을 때 알겠습니다.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금 대표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까지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북 송금 문제도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확정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을 살펴보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소환까지 갈지 그 부분은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